I think him starting slow is why he's kind of able to finish guys later. He's conserving his energy. Ely's a scary little dude, so that fight excites me. Would definitely like to get that fight eventually. I would move up to 145 for that, but I'm a bantamweight, for the next couple of years. So if I did do that, it would be up there. I'd just go up there, knock him out real quick, then head back down. Henry didn't look great by any means, but Merab did what he does, and he almost gets knocked out and then wins. Very well could be next. I like having my options open. He's durable. He's very, very tough. He's never been dropped. He's never been subbed. He's never been knocked out. So, I take that away from those fights. He's just very tough. He's hard to put away. If you can't put him away, you better be able to go for 25 minutes. So I'm planning on a 25-minute war. I will keep it real. I will do the same thing I've been doing through the years. I will defend the belt against whoever is number one. I'm not gonna start getting picky or try to go to a different weight class. Whoever is next in line, send it to me and just do it like that, like a real champion. 최근 메랍의 경기를 보고 나서 솔직히 기대가 많이 떨어진 경기입니다. 메랍이 무난하게 세우더를 잡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현 벤텀급 챔프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진 것 같고 스털링이 월장을 선언한 만큼 다음 타이틀샷은 꼭 메랍에게 쥐어졌으면 합니다. 이번 경기는 오말리에게 선택권이 있었죠. 부상으로 인한 1차전 패배로 리벤지를 해야 하는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메랍과는 상성이 좋지 않고 샌드에이건의 부상, 페트리안의 하락세를 빌미로 적절한 시기에 맞물려 경기가 성소됐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높은 체급의 상위 랭커 모두 오말리에게 좋은 상성이 아니기 때문에 베라는 충분히 이길 법한 상대라는 전제가 있었을 거고 그만큼 이번 경기에 자신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션 오말리는 현재 UFC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타격 스킬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한 선수의 타격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확도, 파워, 스피드, 맷집, 스킬셋 등의 복합적인 능력치가 기준이 되는데 오말리와 같은 경우 스피드와 정확도가 아주 뛰어난 선수죠. 평균 신장이 172cm인 벤텀급에서 180cm, 아주 길쭉한 신장과 리치로 거리 밖에서 다양한 킥을 뿌려주고 사이드로 빠져버리는 화려한 푸더크, 또 뒷손이 정말 깔끔하게 상대의 앞면을 찾아내는 전형적인 타격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인앤아웃을 동반한 거리 게임에서 말리며 답답함에 들어오는 상대에게 앞손으로 거리를 재고 뒷손으로 잠재우는 것이 오말리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의 양상일 텐데 스피드와 푸더크가 워낙 좋다 보니 오말리가 뒷손을 내는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쉬지 않고 스위치를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푸더크가 좋지 못하거나 케이지 커팅 능력이 없는 선수는 따라가기조차 쉽지 않죠. 케이지를 넓게 활용하며 여러 각도에서 킥을 뿌려주고 크고 작은 페인트 동작을 기반으로 상대를 잠재우는 타격의 유려함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벤텀급에서 오말리만큼 섬세함 스킬셋을 가진 선수는 없습니다. 이런 섬세함이 가장 눈에 띈 것은 에디 와일랜드, 스털링과의 경기였는데 오말리의 킥과 인앤아웃의 시선을 뺏긴 와일랜드가 오말리의 어퍼 페인트에 반응을 하며 가드가 내려갔고 아주 깔끔한 뒷손을 허용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또 스털링전에서는 먼저 킥으로 스털링을 끌어들이고 앞손의 거리와 뒷발이 미리 빠져 충분히 중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상적인 카운터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뒷손 카운터와 스트레이트는 오말리의 가장 위험한 무기로 알메이다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MMA에서 찰나의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 예시들이죠. 어찌어찌 킥거리를 뚫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오말리는 자신만 이득을 본 후에 사이드 스텝으로 유려하게 빠져버립니다. 그게 싫어 발을 붙이고 억지로 들어가다 보면 오말리 존에 위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오말리와 같은 타격 스페셜리스트를 상대하는 정석적인 방법은 킥으로 압박을 해주고 거리를 죽이며 아예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말리는 경기 초반 스털링의 테이크다운을 막아내며 디펜스 능력을 어느 정도 증명했지만 스털링과 같은 경우 폭발력이 좋은 레슬러가 아니라 그립을 잡고 당겨서 끌어내리는 그래플링식의 테이크다운이 좋은 선수입니다. 즉 언더훅을 파거나 다리가 뒤로 빠져있는 순간 스털링의 태클을 디펜스해줄 수 있는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뜻하죠. 반대로 야는 더블랙 그립을 잡고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랍과 같이 완력과 지치지 않고 몸을 부대끼며 상대를 계속 컨트롤해줄 수 있는 선수에게 좋지 않은 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을 이번 경기에 대입해보자면 말론 베라가 경기 초반부터 오말리를 넘기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태클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그라운드에서 백으로 돌아주는 트랜지션이나 서브미션 캐치가 좋은 전형적인 주짓수가 베이스인 그래플러이기 때문이죠. 베라는 레슬링보단 클린치 게임이 좋은 선수입니다. 경기 전반적으로 베라가 압박을 해주는 양상이 예상되는데 페이스가 다운되는 후반으로 갈수록 언더훅을 파고 클린치에서 지저분한 몸싸움으로 재미를 볼 요소는 베라가 더 많습니다. 물론 오말리의 거리를 깨고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사이드 스텝이 좋은 오말리를 가둘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페트리아는 바디킥으로 오말리를 케이지 사이드까지 밀어주었고 빠져나가는 오말리를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곧바로 평행으로 따라붙으며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고 다시 킥으로 밀어주기를 반복했는데 평상시보다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더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오말리가 3라운드엔 확연히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말론 베라는 풋워크나 펀칭 테크닉이 오말리처럼 섬세한 선수가 아닙니다. 걸어버릴 땐 확실히 걸어주고 난폭하지만 가드를 올리고 방어적인 운영을 하며 각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킥은 무겁게 잘 차주는 선수이죠. 거리 싸움에서 초반에 밀리더라도 킥을 활용해 오말리를 압박하며 경기를 길게 보는 전략을 들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처럼 대주다시피 전진을 하다가는 무티뉴전과 같이 잔매를 많이 맞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는 볼륨을 좀 높여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말론 베라는 슬로우 스타터에 훌륭한 내구력, 또 아주 난폭한 선수입니다. 1, 2라운드를 뺏긴다고 하더라도 만약 베라가 클린치에서부터 경기가 지저분한 양상이 된다면 오말리에게 아주 힘든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구력에 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발목뿐만이 아니라 부상 치레가 많은 오말리에게 내구력에 관한 의문은 커리어 내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말리는 케이지를 정말 넓게 사용해주는 선수이죠. 포이리에처럼 상대와의 펀치 공방에서 각을 찾아내고 오프닝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 아니라 케이지를 크게 돌아주며 킥과 인앤아웃, 또 페인트로 오프닝을 찾아내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빠른 중심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주먹과 발목은 한번 부상을 입으면 재발의 확률이 높은 부위이죠. 하지만 이런 불상사를 고려하지 않고 경기를 보자면 1차전에선 두 선수 모두 킥으로 경기 초반을 풀어갔습니다. 베라도 좋은 킥을 몇 번 성공시키긴 했지만 확실히 거리 싸움과 킥게임에선 오말리가 우위를 점했던 1라운드였죠. 말론 베라가 패배한 상대들을 보면 코리 샌드에건, 조제 알도, 송야동으로 전체적인 능력치의 분포가 더 넓고 단단한 선수들입니다. 재밌는 점은 커리어 8번의 패배 모두 판정 경기라는 점인데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기가 길어진다면 베라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말리의 입장에선 경기 초반부터 바디를 공략해주는 것이 좋겠죠. 베라는 알도와의 경기에서 바디를 굉장히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의 거리 안에서 발을 붙이고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오말리의 스타일상 성실하게 킥으로 바디를 두들겨 정립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경기 전반적으로 베라가 압박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오말리가 베라의 압박을 벗겨내는 경우의 수는 첫째, 흥분한 베라가 무리하게 밀고 들어올 때 카운터로 잡는다. 둘째, 페인트로 밀고 다시 돌아나가며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고 다시 압박을 해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폭한 경기 스타일처럼 말론 베라는 감정적인 선수이죠. 남미 선수들은 흥분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인터뷰에선 오말리를 죽여버리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베라는 오말리를 인간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만약 틈이 보이기만 한다면 피니쉬를 노리며 무리한 러쉬를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대비되게 오말리는 꽤나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팟캐스트나 인터뷰를 보면 광기 어린 모습보단 자기 객관화가 꽤나 잘된 선수이죠. 그만큼 감정적인 베라의 오프닝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오말리의 카운터 타이밍에 나올 가능성 역시 많습니다. 또 오말리의 페인트는 타격을 셋업하거나 케이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 스타일상 케이지를 등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말리를 가둬주기 위해선 케이지 사이드에서 페인트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서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확실한 만큼 아주 차분한 체스 매치와 같은 정적인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수가 이겨도 벤텀급은 경쟁이 매우 높다는 점, 또 메랍과 우마르와 같은 강력한 레슬러가 있다는 점에서 타이틀 방어에 관해서는 두 선수 모두에게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페트르안과 송야동의 결과와 샌드에건의 복귀 시점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럼 오말리가 리벤지를 할 수 있을지, 베라가 최초의 에콰도르 출신 챔프가 될지, UFC 299의 메인 이벤트 션 오말리와 말론 베라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회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곧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